네, 안녕하세요. 자, 2024년 제22회 사육사 1급 국가시험을 대비해서 반드시 암기해야 할 연도 우리나라 편을 먼저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재헌헌법부터 보면 우리나라 이제 그 법 제정 연도 가지고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그건 법제론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책론이든 행정론이든 실천의 역사든 지역사회복지 역사든 이게 이제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연도를 한번 보죠. 자, 우리 재헌헌법에서 1948년 연도는 나오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이 재헌헌법에서 생존권을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했다는 내용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생존권입니다. 생존권을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했다. 이게 보면 헌법 제34조를 보면 1항부터 6항까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죠? 헌법 제34조 1항부터 6항까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법제론에서, 기본권에서. 근데 이제 헌법 제34조 5항의 내용이 이때 재헌헌법 때 물론 지금하고 동일한 조문은 아니 그 조문이 이제 지금 바뀌었죠. 바뀌었지만 그지만 사실상 이때 만들어진 조문이에요. 그 조문이. 그래서 이제 생존권이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그다음 이제 공무원연금인데 자, 여기 공적연금 재정 순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공적연금이라고 하면 자, 공적연금은 이렇게 공식처럼 이렇게 보면 되는데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플러스 특수직영연금입니다. 알았죠? 이 특수직영연금에는 이제 공군사가 들어가 있어요. 공군사, 그다음 별정우체국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이제 공군사까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에 포함되는 거예요. 얘가 사회보험에. 그러니까 그러면 특수직영연금도 사회보험제도네요. 맞습니다. 그죠? 사회보험제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적연금 이번에 21호 시험에 공적연금으로 시험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공적연금에서는 이 특수직영연금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가장 먼저 이제 공적연금 사회보험 관련법에서 가장 먼저 어, 제정된 건 공무원연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1960년이에요. 공적연금까지 포함, 그러니까 특수직영연금까지 다 포함해버리면 공무원연금이 1960년이고요. 이 공무원연금 안에 군인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군인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이제 1963년에 분리시키고 그다음에 여기 사립학교 교원연금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으로 나오면 그건 2000년에 제정된 거예요. 알죠? 법 제명이 그렇게 바뀌거든요. 2000년에. 근데 사립학교 교원연금이에요. 여기는 교원연금으로 1973년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1986년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순서가 공군사관학교 이렇게 공군사 국민을 위해서 있다. 공군사관학교 국민을 위해 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겠고 어떻든 이제 21회 시험에서 공적연금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서 틀리게끔 나왔어요. 이건 재정 순서이면서도 시행 순서도 똑같아요. 알았죠? 재정 순서이면서 시행 순서 똑같고 그다음 이제 생활보호법은 이게 생활보호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이제 그 5대 공공부조법이 있습니다. 예, 5대 공공부조법에서 빈곤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에요. 그다음 이제 빈곤한 사람들의 질병의 문제는 이제 옛날에는 의료보호법이었고 이제는 의료급여법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현재 의료급여법은 공공부조법에서 공공부조제도에서 양대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전신 바로 생활보호법이에요. 생활보호법이 196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근데 이 생활보호법은 일제강점기 1944년에 시행된 조선고령의 원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인과학적 요건을 가지고 그 수급자를 결정하게 되는 즉 연령과 근로능력 여부를 따졌죠. 자, 그래서 어떻든 이제 일제강점기 조선고령은 미군정 시대 때 후생국보 3회 시향으로 시행이 되었고 미군정 때 시행된 후생국보의 3회 시향은 조선고령을 그대로 뺏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생활보호법이 이제 제정되면서 조선고령이 이제 폐지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사실은 조선고령은 미군정 시대 때 시행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사실은 후생포 3월 시항으로 그대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조선고령이 폐지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61년에 제정되었고, 자, 아동복지법이 이제 아동복리법으로 제정된 게 1961년이에요. 우리 이제 이때는 전쟁 끝난 지 언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81년에는요, 세트로 세 가지가 만들어지게 돼요. 아동복지법,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그 다음에 이때 장애인인데, 이때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았고, 심신, 장애자 복지법이 제정이 돼요. 세트로. 81년에.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은 지금도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이제 지금은 장애인복지법이라고 하죠. 장애인복지법. 이렇게 장애인복지법으로 얘가 바뀌게 된 것이 1989년입니다. 그렇죠. 89년이에요, 여기. 왜 그러냐면 1988년에 서울 장애인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인해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바꿨던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세트로 외워놔야 돼요. 아동노인 장애인이 중요하거든요. 아셨죠? 아동노인 장애인. 그 다음에 이제 재해구호법인데 얘가 1962년입니다. 얘는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생활보호법이 아까 제가 헌법 제34조 1항부터 6항까지 무조건 외워야지 돼요. 올해 또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 바로 나와서 내년에 또 바로 연달아서 나오기는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어떻든 이제 헌법 제34조 보면 5항이 아까 재헌헌법 때 그 규정이 사실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5항이 공공부조 관련 조문이에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국가가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공공부조 관련된 조문이 5항이에요. 그다음 이제 6항이 재해를 예방하고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5항이 61년이니까 이게 5항이 규정되어 있고 공공부조 관련된 조문이 그다음 이제 재해가 6항이니까 5 다음에 6, 61 다음에 62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재해구호법도 연도 이미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헌법 제34조 1항이 모든 국민 인간다운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조문인데 이것은 상공화국 헌법에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962년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즉 현행 헌법 제34조 1항이 62년 헌법에서 규정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5대 사회보험과 관련된 것인데 산재보험은 1963년입니다. 몇 월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일단은 이제 5대 사회보험법이 제정된 순서를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외울 때 5대 산의 연고는 노인에게 효과가 좋다. 5대 산에서 재료 가져다가 연고를 만들면 노인에게 효과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요. 5대 산의 연고는 노인에게 효과가 좋다. 근데 산재보험이 1963년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이.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연도가 63년이 똑같이. 근데 이제 얘는 1963년 12월이죠. 얘는 11월이고. 그죠? 한 끗 차이고. 어쨌든 이제 그 다음에 의료보험법인데 의료보험법은 63년에 제정돼서 1977년에 시행이 됩니다. 자, 국민연금은 1986년이고요. 얘가 시행된 것은 1988년이에요. 자, 제가 이 시행연도까지 얘기한 것들은 얘들은 시행연도도 외워놓으면 좋아요. 고용보험은 1993년이에요. 그다음 이제 95년 시행됐지만 이거 시행연도 중요하지는 않고. 자, 우리가 이제 4대 보험 하면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빠지죠. 그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 빠지고 여기 고용보험까지 제정되면 4대 사회보험이 완비가 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이 완비가 된 것은 고용보험법이 제정된 1993년입니다. 아셨죠?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2007년에 제정되어 가지고 2008년에 시행이 되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사회보험제도 지금 5대 사회보험제도의 순서를 지금 본 거고요. 이게 법 순서로 보게 되게 되면 법 제정연도로 이제 계산할 때에는 의료보험법이 이제 63년에 제정됐으니까 당시에 의료보험제도였지만 지금 이제 국민건강보험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재보험제도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이 된 거죠. 그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제도로 시행이 된 거지만 그지만 이제 이게 만약에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나온다면, 자,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나온다면 법 제정 연도는 얘는 199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999년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반드시. 아셨죠? 산재보험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나왔으니까 국민건강보험법이 63년이다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국민건강보험법으로는 1999년인 거예요. 아셨죠? 네. 그다음 이제 여기 서해보험 전국민, 그다음에 전 사업장 1인 확대 순서인데요. 자, 국민건강보험제도 이게 이제 이건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결혼이 1의고 여기 이제 1인 확대인데 1의 고 연상과 결혼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의는 의료보험 제도니까 지금 이제 국민건강보험 제도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가면 돼요. 2000년, 그 다음에 99년, 그 다음에 98년, 그 다음에 국민연금제도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가 10년 터울이에요. 그래서 얘가 89년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우리가 아까 공공부조법의 양대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보험법에 있어서의 양대축은 국민연금법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은 짝지어서 이제 여기 지금 10년 터울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금 제도로 얘기한 겁니다. 제도 1인 확대 순서된 제도. 왜냐면 89년이면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니죠, 이때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이제 89년에 이제 1인 확대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사회보험법은 지금 이제 1인 확대되었기 때문에 사회보험법 문제를 풀 때 5인 이상 사업장 당연 적용이다 막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자, 그리고 시행됐을 때 여기 지금 아까 여기 얘가 77년에 시행됐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시행됐을 때 5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강제 적용으로 시작이 되었었고요. 국민연금은 88년에 시행됐는데 이때 88년 시행됐을 때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당인 적용으로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회부장에 관한 법률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사회부장 기본법이 얘가 전신이에요. 이거 사회부장에 관한 법률도 이미 시험에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1963년이고요. 이게 이제 7개 종문밖에 없었어요. 이게 제정됐을 때. 그리고 이제 계속 자꾸 수정도 없이 계속 오게 됩니다. 사실 법이 이제 제정되면 자꾸 수정 있는 거잖아요. 개정이 계속 있는 것인데, 개정도 없이 오다가 얘가 1995년에 사회부장 기본법으로 제대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신바짝 차리고 사회복지해보자 해가지고 정신보건법을 여기다 붙여버리면 돼요. 정신보건법도 1995년이에요. 세트. 어차피 사회부장 기본법 95년 외워야 하거든요. 어차피 외워야 돼. 그러니까 거기다 외워야 할 거에다가 붙여버리면 돼요. 정신보건법을. 아셨죠? 그다음 이제 아까 의료보험법이 아까 1963년에 제정됐었잖아요. 63년에. 자, 이거 글씨를 정자로 쓰지 않아서 또 좀 죄송함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가 이게 타블렛 이게 사용하는 기기가. 그래서 이제 어, 글씨 정자로 반뜩반뜩 쓰지 못하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떻든 이제 의료보험법이 이제 63년에 제정됐을 때 이 법은 가입의 임의성을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민영보험하고 사회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민영보험은 가입의 임의적이에요. 임의적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가입의 임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강제성이 아니고 자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민영보험은 가입이 임의적이죠. 그죠? 민간보험은. 하지만 사회보험은 강제적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입의 임의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회보험으로서의 의의를 상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의료보험법이 제정됐지만 시행되지 못해요. 아까 시행연도가 아까 77년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63년에 제정됐는데 한참 후에 시행됐어요. 그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시행연도가 중요한 건데 자, 다시 한번 1963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근데 임의 규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시행되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1976년에 의료보험법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강행 규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500인 이상 사업장 강제가입 의무화를 시켜놓고 이 개정된 법이 1977년에 시행되었던 거예요. 알았죠? 예. 그 다음 이제 아까 우리가 전국민 의료보험 달성 아까 뭐였어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89년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게 되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제정된 것은 1999년입니다. 아셨죠? 따라서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나오게 되면 법 제정연도 순서 결정할 때는 99년으로 알고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완전통합, 행정통합이라고 되어 있죠. 뭐냐면 우리나라가 77년에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됐을 때 이때는 조합주의 운영 방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이 99년에 제정되면서 현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행정이 일원화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일원화된 것이 행정이 통합된 것이 99년이고 이 법이 99년에 제정된 법이 2000년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에 통합 실시된 거예요. 통합 실시,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행정을 일원화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재정통합까지도 알아야 돼요. 시험에 나왔어요. 2003년 재정통합까지 외우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사회보험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이 사회복지사업법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왜냐면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얘가. 자,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죠? 이 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 법인제도가 도입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시험 이게 나왔는데 법인과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는 문장으로 나와졌습니다. 맞죠? 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회복지사업법 이제 제정 연도는 당연히 알아야 하고 이제 개정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얘가 1970년에 제정이 되거든요. 이게 제정되었을 때 두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이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제도가 규정된 것은 1970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였고 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는 당시에 국민학교를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시설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 자격증을 줘버렸어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라고 하는 자격증을. 그러니까 자격이 정비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법인 제도가 도입됐다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인 제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개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1983년 개정상 3가지, 그다음에 1992년 2가지, 1997년 3가지, 그다음에 2000년 1가지, 2003년 2가지를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는 옆구리 찌르면 무조건 달달달 나와줘야 하는 내용이에요. 아셨죠? 지금 이제 이따가 우리 실천 역사, 행정 역사, 지역자립복지 역사 한꺼번에 마지막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다 정리를 해놨는데 이 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다 많이 나와요. 여기서 나온 게.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 표를 알고 있으면 여기서는 무조건 문제가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되셨죠? 여기서 관련된 내용이 자 83년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만들어져요. 이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이때 만들어지면서 1급은 4년제, 2급은 전문대, 3급은 훈련받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1, 2, 3급으로 이제 바뀌게 됐죠. 그러니까 자격이 정비된 것이죠. 그죠? 물론 이제 현재는 1급과 2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이제 개정돼서. 그죠? 그다음 이제 이때 사회복지사 자격을 정비했으니까요.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뭐예요? 사회복지관이죠. 그래서 사회복지관 설립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돼요. 알았죠? 사회복지관 설립 운영 근거 규정입니다. 그럼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마음껏 시설 만들고 연합하라고 사회복지 우리 시설들의 연합, 단체 연합이 뭐냐면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단체 조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이제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해도 상관없고 여기다 한국을 붙여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법정단체와 조항 신설되었다. 즉 사회복지사업법에 이제 규정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 이제 92년에는 2가지가 중요한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신설됩니다. 그죠? 사회복지 전담기구가 신설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고 먼저 여기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공무원이 신설됐다. 근데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먼저 시행이 되었죠. 언제? 1987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가 시행이 되었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가 시행이 되었죠. 87년에. 그죠?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7급 별정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92년에 법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는 명칭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사무 전담기구가 복지사무 전담기구 설치 조문이 이때 생겼어요. 이게 이제 92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사무 전담기구 조문이 생기게 되니까 이 조문으로 인해서 이걸 이제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돼요. 시범사업. 이따가 3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시범사업
첫 번째 시범사업이 1995년부터 5년간 시행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보건복지사무소죠. 이때가 보건복지 사무소예요. 사무소 시범사업이에요. 이걸 외우기 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때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을 다 어디다 배치하냐면 보건소에다 배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따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신화구에 보면은 설사 본청에 있다 하더라도 별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보건소는 따로 직원들이 따로 거기에 모여져 있죠. 만약에 이게 이제 복지사무 전담기구가 만약에 만들어졌다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도 보건소 직원들처럼 그렇게 공무원들처럼 따로 모아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건소에 같이 배치를 했는데 시범사업에서 이게 이제 중단되고, 그 다음 이제 2004년 2년 동안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해요. 2년간. 근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얘가 2006년에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로 바뀌는 거예요. 생활 지원국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지원국 또는 지원 서비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육 전담 공무원들 모두 다 주민센터에다가 다 배치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참고로 지금 이제 복지사무 전담기구는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던 조문이 어디로 옮겨졌냐면 이 두 가지 조문이죠. 이 두 가지 조문, 92년 사회복지사업법에 도입된 이 두 가지 조문은 현재는 사회부장 급여 이용 전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에서 약칭 사회부장 급여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에서는 복지사무 전담기구를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라고 명칭이 바뀌어 있어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로 명칭이 바뀌어져 있어요. 현재는. 그죠? 그럼 이제 97년은 IMF 때를 생각하면 돼요. 국가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이제 허가제가 아니라 설치 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개인도 신고하면 시설 설치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신자유주의적 요소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뀝니다. 그 다음 이제 국가가 어려우니까 우리 IMF 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려우니까 암기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국가가 어려우니까 시설 그냥 막 지원해주지 않고 평가하면서 지원해주겠다. 평가제도가 도입돼요. 사육시설 평가제도가 도입돼요. 알았죠? 근데 평가가 실제 시행된 것은 1999년에 시행됩니다. 알았죠? 도입과 시행은 다릅니다. 도입은 법으로 규정된 걸 얘기하고 실제 시행된 것은 이게 1999년에 평가가 실시가 돼요. 아셨죠?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시설을 평가하니까 그러면 사람까지 평가해버리자. 그래서 1급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돼요. 근데 1급 국가시험제도가 시행된 건 언제예요? 제1회 시험은 2003년이에요. 아셨죠? 2003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회복지의 날인데요. 이게 2000년에 사회복지사법을 개정하면서 사회복지의 날을 9월 7일로 정합니다. 9월 7일, 세상을 구출하는 날. 이렇게 외우면 되고, 이 9월 7일은 1999년 9월 7일에 국민초생활부장법이 제정이 돼요. 국민초생활부장법은 1999년 9월 7일 날 제정되어서 2000년 10월에 시행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법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조선고령의 원리를 답습하고 있었던 생활보호법, 이게 이제 계속 조선고령의 원리가 그대로 살아남았었는데, 99년 9월 7일 국민초생활부장법이 제정되면서,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 있어서 아주 대혁신이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초생활부장법의 제정 날짜를 기념하기 위해서 2000년에 9월 7일, 국민초생활부장법 제정 날짜예요. 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한 겁니다. 알았죠?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9월 7일은 몇 번 시험에 나왔었죠. 그죠? 그 다음 이제 2003년 개정사항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시켰고요. 그 다음 이제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했죠. 이제 여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여기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다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라 여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예요. 근데 이제 자 이게 이 조문이 2003년에 사회복지사법 개정사항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개정된 이 조문 있잖아요. 이 조문이 언제 시행되냐면 2005년부터 시행이 돼요. 얘가. 그러니까 2005년부터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005년부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설치했겠죠. 그죠? 예, 그거까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야 하고, 그 다음 이제 2005년, 2006년은 제1기
시군구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수립된 걸 가지고 2007년부터 이제 시행하기 시작하는데 제1기는 4년마다니까 얘가 7, 8, 9, 10. 그죠? 그 다음 제2기가 11, 12, 13, 14. 3기가 15, 16, 17, 18. 4기가 19, 20, 21, 22. 그 다음에 5기가 23, 24, 25, 26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는 2024년 제22회 시험은, 지역사회, 이제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인데, 이제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시행 중인 겁니다. 그때는. 알았죠? 현재도 제5기가 시행 중에 있고. 그다음 이제 국민복지연금법을 볼게요. 국민복지연금법은 1973년에 제정이 돼요. 이것도 시험에 이미 나왔죠? 국민복지연금법은요, 당시에 지금 군사정부에서 이제 이거를 그 중화공업 육성 계획과 함께 이걸 발표를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사회보장성 조세잖아요. 이게 이제 사회보험은.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중화공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73년이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근데 결국은 이 법은 제정되지만 10년 동안 시행이 보류돼요. 시행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법이 지금 뭘로 바뀐 거예요? 1986년에 국민연금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우리 시험에서는 제정되고 나서 10여 년간 시행이 보류된 법은 무엇인가? 답이 국민복지연금법이었고요. 이건 이제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나왔었어요. 그래서 연도 알아야 하고, 자, 의료보호법은 얘는 시험은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공공부주의 양대축이면 제가 아까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 지금으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의료보호법은 1977년입니다. 우리가 이제 빈곤자의 질병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의료급여법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난하면 똥꼬녕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똥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질 이렇게 좀 이렇게 외우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거는 봤었던 거죠. 뭐예요? 여기 아동복지, 그 다음에 심신장애자복지, 노인복지 세트라고 그랬죠? 1981년입니다. 그죠? 얘들 세트로 이으면 아동노인 장애인 세트. 근데 이제 아동복지법은 아까 전신이 있었죠. 누구? 61년에 아동복리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지금 장애인복지법이니까 얘가 바뀐 것이 1989년이다. 왜? 88년 서울 장애인운동 때문에. 그다음 이제 올해 이게 시험에 추가가 이번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전에도 나왔던 거예요. 나왔던 건데 이번에 옛날에는 이제 자활급여 가지고 시험에 나왔었고 이번엔 교육급여 가지고 또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82년 개정사항에서 이때 이제 생활보호법일 때에는 보호로 끝나니까 급여의 종류가 이때는 이제 자활보호와 자활보호와 교육보호가 이때 추가가 돼요. 이제 국민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고 나서는 얘가 급여라고 이제 명칭이 바뀌는 거죠. 급여의 종류가. 잘 알다시피 교생의 주장은 띵띵띵 하면 자해야 한다. 이렇게. 교생 시스템 나가봤더니 너무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보고 와가지고 정부가 만약에 빈곤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낮춘다면 부모들이 자살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자해할 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생의 주장은 띵띵띵 하면 자해한다.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해상급여. 이 급여로 끝나잖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 이제 지금 이 교육급여하고 자활급여가 얘가 언제 추가된 거예요? 1982년 생활보호법 개정으로 추가가 된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주거급여는 국민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던 1999년에 추가가 되었던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제 우리 교육급여가 최근에 그 국민초생활보장법에 추가가 됐다라고 뭐 했던가 해서 이제 틀리게끔 나왔어요. 말도 안 되게. 옛날에는 자활보호가 국민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추가되었다 이렇게 또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은 아까 뭐였죠? 1986년이었죠? 얘가 88년에 시행되었고 시행됐을 때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강제 적용으로 시작됐다라고 했었고요. 아까 국민복지연금법의 전면 개정입니다. 아까 국민복지연금법 언제? 1973년이에요. 자, 최저임금법은 1986년입니다. 최저임금법은요, 86년에 제정되자마자 바로 시행됩니다. 알았죠? 법 자체는. 근데 이 법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도입은 법으로 규정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시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법으로 규정된 것은 이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면서니까 86년이에요. 그죠? 근데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시행된 것은 1988년입니다. 맞았죠? 예, 이렇게. 그럼 이제 모자복지법은 어떻게, 이거 모자복지법도 시험에 나왔어요. 자, 모자복지법은 우리가 시장에 가보면, 이게 점포도 없이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야채 띄어다가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모자 가정의 엄마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시장에서 팔고 살아요. 그렇게 물건 띄어다가 팔고 살아요. 팔고 살아요. 그런데 애들이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팔아요. 한 칠에. 그래서 2007년입니다. 한 칠에 다 판다. 그래서 다 팔 해서 2008년인데 한 칠에 다 판다. 빨리 팔고 집에 가야 하니까. 그래서 2008년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에요. 일단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시험에 나왔고요, 이미. 그다음에 이제 모자복지법도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이제 시험에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 이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다 아이 맡겨놓고 일하러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1991년입니다. 일하도록 구제해줬다. 9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사회보장기본법 아까 뭐였어요? 1995년이었죠? 어차피 이걸 외워야 하거든요. 어차피 외워야지 돼요. 어차피. 우리나라 95년이고, 자, 사회보장기본법 95년인데, 아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사회복지해보자. 그죠? 정신보건법이랑 같이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정신보건법이 이제 95년인데, 우리나라 이제 정신보건법은 95년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연도 제가 정리할 때 보겠지만, 영국은 정신보건법이 1959년입니다. 우리는 95, 영국은 59. 알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얘가 이제 정부 개정돼서 법 제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면서 이게 제정됐는데 이게 2016년에 제정됐고 2017년에 시행됐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보건이 다 건강으로 바뀌면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명칭이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자, 여기서는 공동모금법이라고 되어 있죠. 모금법. 그죠? 여기서는 모금 회법이고, 그죠? 회법. 여기 추가됐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은 IMF 때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니까 바로 이제 1997년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제정해가지고 민간 재원 동원하려고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이게 공공재원을 동원하기 위함이다. 그럼 틀립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민간 재원을 동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97년에 제정되고 이 법이 이제 98년에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98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이 되었던 겁니다. 그다음 이제 1999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으로 바뀌게 돼요. 알았죠? 법 제명이. 그래서 이제 97, 98, 99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 연도 다 중요하고. 자, 국민건강보험법 아까 몇 년이었죠? 1999년이었죠. 행정안전통합이라고 했었고요. 통합 실시는 얘가 2000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2000년에 통합 실시고요. 재정통합 200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국민초생활병법 1999년이라고 그랬죠? 9월 7일. 그죠? 얘가 시행된 것은 2000년 10월이에요. 이 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생활보험법은 폐지되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9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0년에 사회복지사법을 개정하면서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했다. 그죠? 사회복지사의 날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세상을 구출하는 날 9월 7일.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2000년대로 와서 제가 웬만하면 쓸데없는 얘기지만 안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거 녹화분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이걸 아셨죠? 네. 자, 여기 청소년복지지원법은 2004년이거든요. 2004년.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사회복지사업법을 공부하게 되면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강목에 따른 법률과 관련된 띵띵띵띵띵 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강목의 법률들이 열거되어 있거든요. 31개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그 중에 청소년이 들어가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알았죠? 그래서 이제 얘가 2004년인 것을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가정기본법 2004년이거든요. 이 건강가정기본법 2004년을 외워놓으면 좋죠. 네, 이건 이제 이 천사 같은 가정, 건강한 가정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을 했다. 근데
1004년은 있을 수 없죠. 그죠? 1004년에 이게 뭐 이 법이 제정됐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2004년이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2004년 외워놓으면 이 건강가정기본법이 실천론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이 언제 시행되었는가? 2004년이에요. 똑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 뭐 하라고 맞죠? 그죠? 중반 정도라고 하면 그게 이제 시험에 두 차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연도를 외워놓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 세 가지는 세트예요. 긴급복지지원법인데, 자, 우리가 5대 공공부조법 무조건 알아야죠. 5대 공공부조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 그다음에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을 5대 공공부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제론에서는 장애인연금법만 빼고 나머지 4개 법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근데 이 긴급복지지원법은 이제 5대 공공부조법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얘가 중요한 거고요. 어차피 외워야지 돼요. 예. 2005년이거든요. 얘한테 어차피 외워야 하니까 얘한테 딸려서 외워놓으면 좋은 것이 뭐가 그렇게 긴급해요, 우리.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죠? 2005년이에요. 긴급하니까 누구 필요해요? 장봉사자 필요해요. 그래서 2005년이에요, 다. 이 세 가지 세트로 그냥 외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이제 개정이 되는데 언제 개정되냐면 2006년에 개정이 돼요. 조세특례제한법은 소관부처가 기획재정부입니다. 아셨죠? 기획재정부예요.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따라서 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2006년에 개정되면서 근로장려세제, 즉 EITC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알았죠? 개정되면서 도입을 합니다. 법으로 규정했다 이거죠. 그죠? 2006년에. 근데 근로장려세제가 최초로 시행된 것은요. 2009년이에요. 2009년에 근로장려금이 최초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금, EITC 제도는 2009년에 시행된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2007년인데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회 경제 주체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사회 경제 주체에는 사회적 기업, 그다음 마을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그다음에 지역 자활센터, 그다음 이제 자활 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회 경제 주체로 이제 시험에 문제가 나오는데 사회적 기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2007년이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이미 맞는 지문으로 연도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 이제 장애인 차별 금지. 자,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거죠. 그래서 2007년이에요. 물론 이제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아셨죠? 그다음 이제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에 제정돼서 2008년에 시행됐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2007년에 제정돼서 2008년에 똑같이 시행이 됐죠. 기초노령연금은 얘는 공공부조제도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근데 기초노령연금법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법으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2014년입니다. 자,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가 되면서 정부 개정되면서 기초연금법으로 바뀐 겁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가 같이 존재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없어진 거죠. 그죠? 기초연금제도로 바뀐 거죠. 이게 법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아까 다문화 가족 전문 제가 다 팔아버렸다고 그랬죠. 다 팔아버렸다. 그죠? 다 팔았다. 한꺼번에. 한치에 다 팔았다. 그러니까 얘는 2008년이에요. 다 팔. 자, 그다음에 장애인연금은요. 얘도 5대 공공부조법 중에 하나예요. 얘는 이미 연도에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재정연도 순서에서.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얘가. 왜 나왔냐면 5대 공공부조법 중에 하나니까 나온 거예요. 그만큼 비중이 큰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은 2010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장애인연금이라고 되어 있죠. 장애연금하고 구분해야 돼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서의 급여의 종류이고 장애인연금은 얘는 공공부조법이죠. 그러니까 장애인연금법의 급여의 종류입니다. 자, 사회복사 등의 처우 등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2011년이에요. 근데 이건 연도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사회복지사들 자립하게 만든다. 두 발 서게끔 자립하게끔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도 하는데 어떻든 이제 우리 사회복사를 위한 법입니다. 자, 이 법을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3월 30일을 사회복지 사회날로 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법 규정은 따로 없어요. 아까 우리가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회복지 사회날은 따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날짜는 아니에요. 알았죠?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사회날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 3월 30일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산에서 해가 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되고 그다음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도 아까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동일하게 협동조합 기본법도 사회경제 주체에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이 법이 따라서 이 법 2012년 연도 이미
법제론에서 시험에 맞는 문장으로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 아까 뭐였죠? 2014년이었죠? 자, 사회보장 급여 이용자면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얘를 사회보장 급여법이라고 해요. 약칭. 얘가 이제 2014년에 제정돼서 2015년에 시행이 됐던 것이고요. 그럼 이제 아동수당법은요, 2018년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따라서 얘는 아동수당법은 나올 확률이 너무 높다. 알았죠? 2018년 무조건 외워야지 돼요. 우리가 이제 데모그란트, 사회수당, 진정한 사회수당은 이제 가족수당이거든요. 아동수당. 근데 이 아동수당이 우리나라도 2018년에 도입이 됐죠. 그죠? 이 법이 제정됐고, 지금 시행 중에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여기 연도만 공부하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연도들 막 정리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 막 보지 마세요.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들 연도 막 집어넣는 거를, 보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5대 공공부조법, 5대 사회보험에서 급여의 종류, 또 이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자, 이 국민연금에서 제 현금급여와 이제 현물급여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걸 정리한 이유는 우리 이제 정책론에서 제 6장에 해당되는데 그 정책론의 사회복지 정책 내용 분석이 있어요. 길버트와 테렐 정책 내용 분석 있죠? 그래서 이제 급여 자격, 급여 종류, 그 다음에 전달 체계, 재정 체계가 나오는데 그때 급여의 종류에서 현금 급여냐, 현물 급여냐 에서 이 5대 사회보험법의 급여의 종류를 가지고 현금이다, 현물이다 시험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금 급여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그 다음에 장애연금이죠. 장애연금, 그 다음에 이제 유족연금, 그 다음에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이 장애연금,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연금에서는 장애등급 1사등급으로 두고 있고, 이제 산재에서는 장애급여가 있는데, 여기서는 1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유족연금은 유족의 범위가 배우자 1순위죠. 그 다음 이제 2순위가 자녀, 그 다음 부모, 3순위. 여기서 이제 엇갈리면 돼, 이렇게. 엇갈리면 이제, 손자녀, 그 다음에 조부모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까지밖에 안 오죠. 이제 국민연금에서의 유족연금 여기까지밖에 안 오고, 이제 산재보험의 유족급여와 국민연금의 미지급급여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만약에 조부모가 없다, 그러면 형제자매까지 내려갑니다. 최우선 순위자 한 명이 지급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자, 여기. 이번에 이제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가지고 문제가 나왔어요. 공적연금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공적연금에 해당되는 이 연금들이 모두 다 수급 개시 연령이 같다. 뭐 이렇게 틀리게끔 나왔는데, 동일하다 해가지고 틀리게끔 나왔는데, 수급 개시 연령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가 이제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우리나라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서 가장 최근에 시행된 것은 무엇인가 하고 시험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이제 크레딧 제도, 이 크레딧 제도는 뭐냐면, 이 크레딧 제도는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를 얘기해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를 얘기하는데, 군복무하고 출산은요, 이 두 가지는 2007년에 시행이 됐었어요. 2007년에. 실업 크레딧이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시행된 것은 실업 크레딧이 답이었던 것이죠. 아셨죠?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크레딧 제도는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크레딧 해가지고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현물급여는 우리가 현물급여라고 했을 때에는요, 물품도 현물이긴 하지만, 즉, 재화가 물품이죠? 물품 당연히 현물이죠. 그죠? 근데 이제 서비스도 현물이죠. 서비스도 현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건 교육 서비스예요. 교육 서비스. 그죠? 이것도 현물이에요. 알았죠? 우리가 상담도 현물이에요. 사례관리, 현물이에요. 다. 왜? 서비스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는 얘는 이제 아프면 병원에 이송되죠. 그 다음에 입원, 그 다음에 이제 간호받고, 약제 치료재료 지급받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요양급여거든요. 요양급여는 현물입니다. 의료 서비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검진도 현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급여에 요양비가 있어요. 요양비,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진료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그 다음에 본인 부담 상한액. 본인 부담 상한액.
옛날에 장제비가 있었는데 장제비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급여라고 보면 안 됩니다. 틀립니다. 이 상병수당인데요. 이 상병수당은 자, 현재 시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죠. 그죠? 2025년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이에요. 따라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건 미실시냐? 그죠? 미실시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포괄수가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포괄수가제가 2002년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돼가지고 2012년에 도입됐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험에 포괄수가제를 2002년에 시행하였다. 이렇게 시행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맨 처음에 가답안에서 맞는 문장으로 되었다가 최종 정답에서 틀린 문장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건 시행된 게 아니고 시행되었다라고 하려면 2012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걸 시행이라고 해야지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2002년에 포괄수가제가 시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틀린 문장으로 처리를 했던 겁니다. 그것에 준해서 보게 된다면 상병수당도 얘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니까 만약에 상병수당이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이다 그러면 맞는 거죠. 근데 상병수당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누인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요, 그 다음에 방문간호, 그 다음에 이제 주야간보호, 그 다음에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현금급여가 있죠. 여기 특별현금급여죠. 특별현금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로 세 가지가 있죠. 무조건 외워야 돼요. 가족요양비, 그 다음에 특례요양비,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그 다음에 요양병원 간병비. 그죠? 요양병원 간병비.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얘는 현금급여잖아요. 그죠? 특별 현금급여라면서요. 현금급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 이 세 가지는 현금급여다라고 하는 사실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제보험에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장은 직상에서 먹으면 장이 있다. 후유증이 있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요양급여, 간병급여, 간장이니까 장해급여입니다. 여기서는 장애가 아니라 직업재활급여, 상병보상연금이죠. 상병보상연금인데 얘가 연금으로 끝나지만 국민연금이 아닙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휴업급여, 유족연금이 아니라 유족급여예요. 여기는. 그다음 이제 장례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고용보험인데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실업급여, 그다음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그죠? 그다음 이제 실업급여는 두 가지로 나뉘죠. 구직급여와 구직급여하고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죠.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그죠? 구직급여 안에 이제 상병급여하고 연장급여가 있고요. 연장급여는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다음 이제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이죠. 재취업수당. 조기에 직업능력개발에서 광역시로 이주. 그래서 이제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그다음에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자, 여기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영업자가 받지 못하는 실업급여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연장급여 못 받고요. 그다음에 조기 재취업수당 못 받습니다. 알았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빠르게 지금 강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걸 이제 반복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암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실천의 역사, 지역사회복지 역사, 행정의 역사를 그냥 꿰뚫어 가지고 연도 외워야 할 것들을 한꺼번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메릴론즈 선교사의 원산 반열반은요.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21년간. 그렇지만 연도는 이제 1906년이에요. 시험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알았죠? 얘는 나오지는 않았다. 그죠? 이 태화 여자관이 이제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얘가 1921년입니다. 그죠? 우리 이제 정부 간행물에 보면은 사회복지관 사업 안내 관련 이제 정부 간행물을 보면 이 메릴론즈 선교사에 의한 원산 반열방은 사회복지관 사업의 태동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간행물에
이제 여기는 이제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은 서울에 최초로 설립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 47에 28이에요. 그래서 1947년이에요. 47에 28, 28, 28 이렇게. 이게 이제 어차피 객관식으로 나오니까요. 만약에 이제 47년 그 다음에 기독교 사회학과 설치 이렇게 나오면 이화 여자 그러니까 이화 47에 28, 47에 28 이렇게. 자, 카바는 1952년입니다. 부산에서 결성되었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외국 민간 원조 기관 한국연합회입니다. 우리 시험에 외국 공공원조라고 해서 드리게끔 나온 적이 있어요. 그다음 이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것도 1952년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이미 나왔고요. 52년. 자, 그다음에 이대복지관 우리 최초 대학부설 최초 복지관이죠. 그래서 이거는 56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1956년이에요. 이게 이제 그 노래 있잖아요. 56도 돌아서는 연락선마다 이 노래 있죠.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이화여자 복지관을 만들고 개소식에서 뽕짝을 부르면서 이화둥둥 춤을 췄다. 그래서 이제 56도를 부르면서 이제 56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회복지행정의 최초로 교육과정이 설치된 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에서 1961년입니다. 그죠? 자, 교육연합회는 교56, 교56이니까 56년은 아니에요. 근데 65년입니다. 그래서 1965년에 한국교56 연합회가 탄생이 되었고, 자, 사회사업가협회, 즉 사회복지사협회인데요. 사회복지사협회는 67에 40이에요. 아까 40, 여기는 47에 28이었고, 67에 42, 67년이에요. 67에 40이니까 4이잖아요. 4이, 사회복지사 뭐 이렇게 어거지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법인제도가 아까 도입된 거 언제였어요? 1970년이죠. 그죠?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상 아까 제정되었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 자격증 경도 1970년이었죠. 이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바뀐 것은 1983년 개정사항이었죠. 아까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사항. 새마을운동은 1970년입니다. 그다음 이제 한국 사회복지사업연합회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바뀐 게 1970년이에요. 알았죠? 요것도 나왔어요.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재가복지 서비스가 도입된 거 언제예요? 1980년대예요. 1980년대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도입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전국의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은 1992년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제정한 거는요. 우리가 너무 늦었어. 빨리 하자. 빨리 제정하자 해서 1982년에 제정하고요. 제정되었는데 이때는 공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포가 된 것은 두 번째에서 2차 개정에서 88년에 공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정은 82년이라고 알고 계시고 공포는 이왕 공포하는 거 88 올림픽 때 공포하자. 그래서 88년에 공포됐다. 물론 시험은 안 나왔어요. 얘들은 둘 다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알았죠? 둘 다 안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사육사 이번에 23년 4월에 이제 5차 개정됐잖아요. 이거 올해 그죠? 5차 개정된 거.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 제가 강의하고 있는 프라임 법학원에 무료 강의로 올려져 있어요. 자료도 올려져 있고 반드시 강의 들어야 돼요. 그 강의. 알았죠? 강의 들으세요. 혹시라도 듣지 않으신 분들은 거기 자료도 다운로드 되니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강의 들어보시고요. 이번에 이제 5차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올해는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윤리강령 문제가 항상 나와요. 근데 이번에 안 나왔는데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사회복지관 설립 운영근거 규정이 마련된 거 아까 1983년 개정사항이에요. 사회복사 자격증 정비하고 설립 운영근거 규정 마련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마음껏 시설 만들고 연합회 그래서 같이 만들어졌죠. 1983년 개정사항입니다. 근데 시도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는요. 중앙과 시도와 시군구가 있어요. 그죠? 중앙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고 시도가 시도사회복지협의회고 시군구에도 두는데 시군구는 이제 둘 수 있다죠. 근데 이제 시군구는 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있잖아요. 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얘를 지역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얘를. 그래서 이제 얘하고 헷갈리는 것은 아까 이제 시군구에 두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현재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고 옛날에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였죠. 그래서 이제 걔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공공이에요. 얘는 시군구에 두는 공공이고 근데 이제 얘는
지역사회복지협회는 민간입니다. 어쨌든 이제 중앙한국이고 한국사회복지협회. 자, 근데 시도에 두는 것은 시도사회복지협회가 독립법인화된 것은 얘가 시도사회복지 독립법인화는 1998년이죠. 1998년이에요. 그다음 이제 시군구가 만들어진 게 2003년이거든요. 그래서 2003년 독립법인화다라고 하는 거.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시도에다가 두는 건 지회예요. 중앙 공동모금에 딸린 지회. 하지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시도에다가 두는 것이 지회가 아닙니다. 독립법인화 되었죠. 98년입니다. 1998년.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국고보조사업 지침이 마련된 것은 1986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지침 마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가 아까 시행된 거 언제라고 했어요? 1987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주택건설 출진법에 의해서 영구임대 아파트 건립 시에 사회복지관 건립을 의무화시키게 된 것은 1989년이에요. 그렇죠? 89년. 그럼 이제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설립된 거 89년인데 이거는 안 나왔고요. 연도가. 자, 그러면 우리가 민주화운동은 언제죠? 1980년대죠? 그죠? 1980년대 후반입니다. 이 말은 우리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는 이제 미국이 19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각종 시민권 인종운동, 학생운동이 있게 됐고요. 그걸 이제 반영해서 1967년에 로스만 선배님께서 사회복지 실천 기본 모형을 제시하면서 사회행동 모델을 추가를 시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가 사회행동 모델, 즉 옹호론적 접근 관련 시기인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 지역사회복지행동 모델, 즉 옹호론적 접근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90년대로 오게 되면 아까 전국의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 운영한 건 언제였죠? 1992년이었죠. 그죠? 사회복지연당부문의 명칭이 바뀌게 된 것도 1992년 사회복지사업부 개정사항이었죠. 복지사무 전담기구로 이것도 이제 법으로 규정된 거 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이었어요. 제가 아까 이거 보건복지사무 전담기구가 보건복지사무소라고 했었죠. 얘가 이제 1995년부터 5년간이었고 사회복지사무소. 이건 보건소에다 배치했었고요. 이거 사회복지사무소는 이제 사회복지전담부문들을 본청에다 배치했어요. 시청, 군청, 구청에다가.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무소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이건 이제 2004년이죠. 얘가 이제 2004년부터 2년간 했었고, 2006년부터 이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로 바뀌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제 이걸로 바뀌어서 이제 주민센터로 이제 배치를 한 겁니다. 물론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지만. 자, 그다음에 정신보건 사회복사 자격이 제정된 거. 이건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이게 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95년이겠죠. 그죠? 1995년입니다. 근데 정신보건 사회복사 제도가 시행된 것은요, 96년이 아니라 97년이에요. 1997년. 그러니까 법은 95년에 이제 제정되면서 이때 정신보건 사회복사 자격 제도가 이때 규정이 되게 돼서 이때 정신보건 전문요원 자격 제도가 도입돼서 규정되어서 이때 도입은 됐지만 이 법 정신보건 사회복사 자격 제도가 시행된 것은 96년이 아니라 97년입니다. 맞았죠? 그다음 이제 그 2급 여기서 정신보건 사회복사 2급 자격이 시행된 것은 1998년입니다. 1998년. 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는 것은 1995년입니다. 아까 지방자치제가 우리나라 시행된 건 1952년이었죠? 그죠? 아까 52년 외우라고 했었고요. 이미 나왔고요. 그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뀐 거 1997년 사회복지사업부 개정사항이었죠. 평가제 도입된 것도 1997년이었죠.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제도 도입된 것도 1997년이었죠. IMF 때 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아까 평가제도가 이제 최초로 실시된 것은 1999년이었습니다. 자, 1급 자격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제 97년이지만 시행된 것은 200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자활 후견기관 규정이 도입된 거 있잖아요. 이것은 IMF 때예요. 이것도 1997년에 당시에 생활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자활후견기관 규정이 도입됐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96년에 자활지원센터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자활후견기관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던 것은 자활지원센터로 시범사업이 실시가 되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2000년에 이제 이 자활지원센터를 자활후견기관으로 명칭을 바꿔요. 2000년에. 알았죠? 근데 이제 이 자활후견기관이 지역자활, 현재와 같은 지역자활센터로 바뀌게 된 것은 2006년이에요. 그리고 광역자활센터가 있는데 이 광역자활센터는 현재도 16개입니다. 현재도. 알았죠? 현재 16개로 되어 있어요. 광역이면 이제 17개냐? 그게 아니라 17개냐 16개고 왜 16개를 알고 있어야 하냐면 이게 당시에 이게 그 당시에 한 10개였던가 13개였던가 그때 이게 10개다 뭐 해가지고 틀리게끔 개소수를 틀리게끔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6개소인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 이제 그 학교 사회사업 학회는 97년은 시험에 안 나왔어요. 얘는 학교 사회복사 자격시험 제도가 시작된 것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여기가 나왔어요. 여기가 2005년이. 알죠? 2005년이. 자,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아까 설립된 거 언제였죠? 모금회가 설립된 것은 97년 공동모금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되거든요. 그 공동모금법이 97년에 제정돼서 98년에 시행됐으니까 1998년에 설치가 된 것이고 이때 이제 1997년에 이제 공동모금법은 제정이 됐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97, 98, 99라고 했죠. 1999년에 공동모금 회법이 된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으로 만약에 법 제정 순서에서 나온다면 97년으로 계산해야 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으로 나오면 99년으로 계산하셔야지 돼요. 알았죠? 근데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으로 이미 시험에 나온 적은 있어요. 알았죠? 99년으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200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자,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한 거 아까 언제라고 그랬죠? 2000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이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별정직, 일반직 사회복지 직렬로 아예 전환되어 버린 것은 얘도 2000년이에요. 1999년에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걸 승인해 줍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일반직 사회복지 직렬 전환되었습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1급 국가시험제도가 아까 시행된 건 언제? 2003년이었죠. 그다음 이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4년 의무화하게 되는 것이 법으로는 2003년이에요. 법으로는 2003년에 이게 도입되었고 근데 이제 실제 시군구에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제1기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건 언제라고 그랬죠? 2005년이라고 그랬죠. 이 규정이 2005년에 시행되거든요. 알았죠? 2005년에 실제 만들어지게 된 것은. 그다음 이제 아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 운영은 아까 제가 건강가정기본법이 2004년에 제정됐다고 그랬죠? 천사 같은 가정 만들자, 건강한 가정 만들자. 1004년이 있을 수 없으니까 2004년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이 운영된 것이 2004년이에요. 이거 실천론에서 2번이나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원아동센터도 여기다 붙여버리면 돼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니 건강가정기본법에다가 우리가 건강한 가정, 천사 같은 가정 만들자. 건강가정기본법인데 이때 자기 가정만 천사 같은 가정으로 만들지 말고 지역사회에 소외되어 있는 계층,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하자. 붙여서 지역아동센터가 2004년이에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법에 법상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된 것이 2004년입니다. 같이 세트로 외워놓으면 되고요. 거기다가 그다음 이제 그 분권교부세가 도입된 것은 2005년입니다. 물론 이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된 것은 2015년입니다. 원래 5년만 하려다가 이제 5년이 더 연장돼가지고 2014년 12월 말까지 분권교부세가 시행되었고 2015년에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근데 2015년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분권교부세 도입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분권교부세는 더 이상 없죠. 이제 보통교부세 통합되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도입된 연도 2005년이 시험에 몇 차례 나왔기 때문에 2005년을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학교 사회복사 자격제도가 시작된 게 이게 시험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2005년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 2007년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명칭이 바뀝니다. 2009년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바뀌게 되고요. 2013년에는 이제 현재까지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자, 네. 사회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사업이 본격 도입된 것이 2007년입니다. 알았죠? 이 전자바우처 방식,
예, 금융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전자바우처 방식, 종이바우처가 아니라 이제 전자바우처. 바우처는 증서를 얘기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유형보사 자격 도입된 거 2007년이면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21년간 시험에 안 나왔고, 사실 이제 지워도 상관없는데,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2009년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위험이 2010년이죠. 그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법정 기부금 단체로 규정된 것이 2011년이에요. 요거하고 요거 있죠? 요 두 가지는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맞는 문장으로 나왔지만, 물론 이제 연도로 나오지 않았고, 요거 이 내용으로만 나왔어요.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규정되었다 해가지고 틀리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법정기부금 단체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왔을 경우에 얘들이 연도를 물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도를, 얘들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알고는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연도까지 알 수 있으면 알아놓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입니다. 어디? 시군구에 설치한 것이죠. 자, 사회복지 5대 분야 사업이 3대 기능으로 바뀐 것은 2012년이에요. 이것도 맞는 문장으로 이미 나왔어요.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물론 맞는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5대 분야 사업이 이제 3대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 사례 관리 기능 3대 기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죠. 그죠? 그다음 이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 이음, 이 행복 이음 대신에 이 안에다가 범정부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이렇게 가르치고 범정부 또는 행복이음. 이 말은 뭐냐면 2010년에 이 개통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확대된 거예요. 더. 그게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죠. 그죠? 정 부처의 내용을 다 알게끔 만든 2013년입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읍면동 복지허바 사업. 읍면동 복지허바 사업은요, 그냥 읍면동 복지허바 사업으로만 알면 안 되고, 시험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어요. 연도 순서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이게 나오면, 얘가 읍면동 복지허바 사업이구나.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2016년. 자, 읍면동 복지허바 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꿉니다. 2016년이에요. 동일하게. 그 다음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이 발표된 것은 2018년이고요. 이게 선도사업이 추진된 것은 2019년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전문사회복사 제도가 도입돼가지고 원래 우리가 이제 정신건강사회복사는 본래 국가 자격이었죠. 왜냐면은 법정 자격이었죠. 왜냐면 얘는 정신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의료사회복지사하고 학교사회복사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격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전문사회복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 2018년에 이게 도입되었고 시행되었죠. 2020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지금 현재는 법정 자격입니다. 다. 그다음 이제 사회서비스원은요. 얘는 2019년입니다. 2019년 사회서비스원. 우리가 중앙정부가 운영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중앙정부 아니에요. 이거 시도시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이고요. 2019년 연도 알아야지 돼요. 그다음 이제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5차 개정이 2023년 이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옛날에는 전문 윤리기준 6장 46개 조문이었는데 지금 윤리기준 5장 69개 조문으로 바뀌었고요. 조문이 확대되었고 윤리기준 하나가 폐지되었고 그다음 이제 사회복지사는 어차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얘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전문에서 여기까지가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이론 강의를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 독학으로 공부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프라임 법학원에 가셔가지고 무료 강의로 되어 있어요. 무료 한강 올려져 있으니 윤리강령 문제 강령 이건 개정된 거 반드시 그거 공부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윤리강령 빨리빨리 제정하자. 우리 늦었으니까 1982년에 제정됐고 공포는 언제 했다고 그랬죠? 88 올림픽 때 그죠? 88년에 공포되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윤리강령 문제는 최근 개정이 된 게 그때 이제 3차 개정이 2001년이었는데 3차 개정 연도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윤리강령과 관련된 연도는 사실 나온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윤리강령 5차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얘들 좀 부각이 되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요거 연도 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거 빨리 제정하자. 늦었으니까 82년. 그 다음에 이제 이왕 공포하는 거 어디다 올림픽 때 공포하자 하면서 88 올림픽 때 공포했자 이렇게 88 이렇게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연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나오지 않은 연도를 공부하는 것은 헛다리 짚는 공부예요. 지금 여기에 정리된 것들이 시험에 나온 것들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이것들 위주로 공부, 이것만으로도 너무 충분해요. 그죠? 이거 외우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외우시고 이걸 확대 복사하셔가지고 이게 그 벽에다 좀 걸어놓고 열심히 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강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녹음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먼저 여기 녹화는 중지하겠습니다. 기록 중지하겠습니다.